씨발 이런 병신 같은 데다 돈을 쳐 쓰는 거지 진짜.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사무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망하는 거예요. 예. 참 진짜 망하는 거예요.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활짝 웃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병신처럼 녹음 버튼을 안 눌렀어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제 영상을 보면 욕을 많이 하고 화를 많이 내니까 사람들이 제가 인성 파탄자인 줄 아는데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지금까지 변호사님과 함께하면서 진짜 말 그대로 그 빡친 변호사의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화가 안 나요. 평소에는 변호사 일을 이렇게 오래 하면서 별의별 새끼들 다 만나봤단 말이에요. 범죄자부터 피해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봤는데 사람을 많이 만나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럴 수도 있지. 나랑 생각이 다른 거 뭐 어쩌라고. 생각이 다른 걸 좀 인정하고 사는 거죠. 저는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막 밟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엄청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저도 어렸을 땐 그랬던 것 같아요. 20대 초반 이럴 때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데 친구가 나랑 다른 생각을 해. 언쟁을 하고 막 싸우고 이게 맞지 않느냐 막 이러면서 막 화내고 막 이랬는데 그냥 뭐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데 그걸 좀 무리하게 얘기를 하거나 뭐 그런 태도에 대해서는 뭐 화가 날 수도 있지만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그거는 그런 거 없다. 뭐 그러고 마는 거죠. 아, 저 새끼는 저렇게 생각하나 보네. 그냥 그 속으로 생각하고 마는 거예요, 그냥.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유튜브를 하지만 막 저를 괴롭히는 미친 새끼들이 있어요. 뭐 말도 안 되는 걸로 저를 고소를 하고 무고로 하는 거예요. 무고를 하고 막 변협에다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막 진정을 놓고 이런 미친놈들이 몇 명 있는데 그냥 아까워요, 내 시간이. 그런 벌레들한테 내 시간을 쏟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무고로 고소하려면 고소장을 또 작성을 쓰고 해야 되잖아요. 저는 하는 일이 고소하는 일 아니에요. 고소를 하려고 하면야 10분 20분만 써도 고소장 써가지고 제출하고 그걸 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을 쏟는 게 너무 아깝다. 그래서 병신들이 하는 말엔 저는 신경 안 씁니다. 무슨 짓을 해도 벌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화나는 일들이 있죠. 최근에 제가 법원 도서관 갔다 왔잖아요. 물론 영상을 찍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저는 이게 존나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씨발 왜 판결을 도대체 공개를 안 하는 거야? 판결을 만드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이 세금이나 어떤 그런 걸로 쓰인 거고 인지다 이런 것도 다 공공 성격이 있는 정보니까. 심지어 미국이나 뭐 몇몇 일부 선진국 같은 경우는 영상을 녹화해가지고 정부가 공식 사이트에서 공개까지 하고 그걸 우리나라 유튜버들이 편집해가지고 유튜브 영상으로 쇼츠를 올리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비교해보면은 진짜 그 사법부 대가리는 새끼들 도대체 뭔 생각으로 사는 건지, 국회의원 새끼들은 도대체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는 건지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뭐라고 이거를 그렇게 꽁꽁 싸매고 그걸 그렇게 감추려고 하고 공개를 안 하고 존나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항상 제 유튜브 영상 초창기를 보면은 그때부터 그 전부터 했던 생각인데 유튜브를 하면서 그게 말이 안 된다고 계속 판결문을 공개해야 된다고 저도 나름대로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아니 그런데 그 실명 판결을 법원 도서관에서밖에 볼 수 없으니까 그걸 굳이 찾아간 건데 저 처음 가봤는데 가니까 그냥 느낌이 같아요. 그냥 똑같단 말밖에 안 들어. 진짜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약간 강압적이고 답답하고 수직적이고 규율이 센 그런 느낌을 되게 싫어요. 제가 개인적인 성향이. 그러다 보니까 아니 씨발 무슨 열람하러 온 변호사한테 그 옆에 지키고 있으면서 뭐 쓰는지 안 쓰는지 다 검사해가지고 도장 찍어가지고 보내주시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존나 역겨워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물론 그 담당 공무원의 잘못이 아니죠. 그 사람이 역겹다는 게 아니라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태법부인 대가리 정치인들 이런 들의 생각이 너무너무 역겨워. 저는 씨발 내가 낸 세금이 그딴 일에 쓰이고 있다는 거 생각하면 죽여버리고 싶어요 정말. 아니 그래서 갔다 왔는데 코인 사기가 존나게 많단 말이에요. 특히 금융 사기 중에서 코인 사기, 주식 사기 이런 것들을 제가 카페랑 홈페이지에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한번 진짜 관심 있는 사람들 제 거 홈페이지 제가 만들어 놓은 카페 빡친 피해자들이랑 카페 들어가서 한번 봐보세요. 진짜 가관이에요 가관. 제가 바빠서 혼자 못하니까 그 직원까지 채용해가지고 돈 쓰면서 그걸 정리를 하고 있는데 봐보면 가관이에요 진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사기를 치고 있는데 아직도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건 정말로. 물론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나라도 사기가 문제가 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어느 사회에나 있는 문제들인데 다른 나라들이 사기꾼이 많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사기꾼이 많은 거를 그대로 허용해 주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걸 정리를 하면서 그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언론 기사에 보면은 하루가 멀다고 코인 사기 쳐가지고 몇백을 해보면서 뭐 징역 5년을 받았네, 300을 헤쳐먹고 8년을 받았네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법원 공보관들이 뿌려준 보도자료 같은 거 보면서 기자들이 쓴 아주 단편적인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판결문도 읽어보고 싶고 궁금하고. 근데 그 코인이 무슨 코인인지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찾으러 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검색 시스템도 존나 구리고 옆에서 씨발 감시하고 있지. 뭐 코인 이름 같은 거 써가지고 나오려고 하면은 코인 이름도 못 적게 해. 그러니까 존나 열받는 거야. 그러니까 씨발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내가 무슨 뭐 씨발 사기꾼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 주민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 사기친 코인 이름이 뭐냐고.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걸 알아보러 간 건데 뭐 주민번호야 그게. 거의 지금 취급하는 걸 보면은 어떤 멍청한 새끼가 저런 짓을 한 건지 진짜 화가 나 진짜 그런 걸 보고 있으면. 그래서 제가 이제 법원 도서관에 갔다 와서 영상을 찍고 제가 법원 행정처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했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고압 판결문, 이게 코인 사기 관련 판결문이란 말이에요. 판결문 중 가상자산인 AG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이런 식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그건 개인정보가 아니니까 가르쳐 달라. 이렇게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5월 3일자로 비공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비공개 사유를 보면은 참 씨발 진짜. 정보공개법 구조 1항을 보면은 다른 법률, 그러니까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비공개 정보가 된다, 이런 취지예요. 이 지금 중앙지법에서 비공개 결정하면서 근거로 든 게 뭐냐면은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이라는 예규가 있어요. 그 예규에 보면은 코인 이름도 비실명 처리하라고 돼 있다 이 말이야. 나라장터과 입찰을 관리한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그게 나와 있네. 2023년 판결서 비실명화 사업에 대한 감리 용역. 그러니까 비실명 처리를 하고 그걸 감리한다고 해서 지금 예산으로 사업 금액으로 쏘는 게 5,700만 원이네. 진짜. 진짜 뭐 씨발 이런 병신 같은 데다 돈을 쳐 쓰는 거지 진짜.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성범죄자 이런 들 조지고 싶은 분들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거, 유포된 영상을 없애주는 거, 성범죄 피해를 당한 이후에 병원을 다니고 일을 못하고 해서 발생한 그런 금전적인 손해가 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손해를 가해자로부터 받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 다시 이어서 얘기하면은 방금 이 비공개 결정을 하면서 근거로 든 규정이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이라는 대법원 재판 예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비실명 처리 범위에서 판결서 등에 나타난 사건 관계의 성명은 원칙적으로 모두 비실명 처리한다. 판결서 등에 나타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건 관계인이나 제3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각호의 사항은 비실명 처리한다. 1호에 성명에 준하는 것, 호, 아이디, 닉네임, 이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거주지, 주소 등 3. 금융정보, 계좌번호, 신용카드, 수표번호 4. 기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근데 씨발 코인 이름이 개인정보냐고. 보호되는 개인정보라는 거는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인데 코인이 씨발 살아있냐고요. 살아있네. 근데 이런 병신 같은 짓을 하는데 문제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일반 사람도 관심도 없고 정치인도 관심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안 보여주면은 어쩔 수 없이 소송해야 돼요. 근데 저야 직업이 변호사잖아요. 나의 하는 일이 이거 돈이 안 들잖아요. 저는 이 소송을 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할 거예요. 일부러 내 이름으로 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거고, 이 새끼들이 기각시킬 것 같으니까, 안 보여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소장 써가지고 인지죄 송달료 내고 행정법원에다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시간 날 때, 짬 날 때. 결국에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자, 첫 번째, 제가 어떤 판결을 봤어요. 코인 사기 판결을. 언론 기사가 났어. 근데 언론 기사에도 이게 무슨 코인에 대한 사기인지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이 궁금해가지고 법원 도서관을 찾아갔어요. 안 나와.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 정보공개 청구법에 근거해가지고 법원에다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이 판결을 보면은 쭉 뭐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걸로도 부족하니까 A, G로, 그게 알파벳이 부족하니까 지금 비실명 처리한다고 A, G를 쳐 써놓은 거야. 비실명 처리할 수 있는 거는 개인정보란 말이에요. 개인정보,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근데 있는 규칙을 확대 해석해가지고 코인 사기를 친 피의자 이름만 비실명 처리를 하면 되는 거를 코인 이름까지 쥐들이 비실명 처리한 거야. 쥐들이 돈 써가지고 그것도 예산을 수억을 써가지고 그 짓을 한 거예요 지금 법원에서. 그래서 이건 저는 존나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세금이 이딴 일에 쓰인다는 게 존나 열받아요 진짜. 그니까 씨발 사기가 판을 치는 거지. 그리고 그 새끼들 이름도 솔직히 이름이랑 얼굴 다 까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 새끼가 A코인으로 사기치고 B코인으로 사기치고 C코인으로 사기치는 이짓거리를 막는 거지. 300억을 사기를 쳐도 5년 6년밖에 안 나온 나라에서. 그럼 그 새끼가 살고 나와가지고 이름 바꿔서 또 사기치고 하면 그 피해는 국가가 그 책임져 주나?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할 거예요 앞으로.
사무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망하는 거예요. 예. 누가 칼 들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재밌어서 해보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특히 사기 피해나 이런 범죄 피해당하는 사람들한테 전 되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당해보기 전까지는 잘 모르죠. 맞아보기 전까지는 아픈지 모르잖아요 원래. 여러분들 정보공개청법이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있는 법이 아니에요. 보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정보공개청 소송을 조만간 이제 짬내가지고 또 소장 써가지고 제출하고 그 추후 소송 경과 같은 거를 영상으로 말씀드릴 텐데 소송에서 충분히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